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순규 수학의 차순규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의 타겟은 1, 2등급 정도의 목표를 삼고 있는 친구들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적분 기준으로 좀 흔들리는 92점 정도까지의 친구들한테는 이 강의가 유의미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미적 기준으로 기하 기준으로 96, 100을 노리고 그 정도 점수가 나오는 친구다 하면은 요거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강의에서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를 풀 때 최소한의 도구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진짜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면은 어떤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제의 조건과 상황을 꿰뚫어서 좀 더 통찰 있게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 우리가 최소한의 도구만 이용해서 결국에 문제는 다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 중간 정도 1등급까지만 돼도 정말 만족하겠다 한다면은 그런 여러분들은 먼저 최소한의 도구를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봐. 예를 들어 수열 문제가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물론 A를 잘 풀 수 있는 방법, B를 잘 풀 수 있는 방법, C를 잘 풀 수 있는 방법, D를 잘 풀 수 있는 방법, 이거 4개를 갖다가 배워서 얘네들을 푸는 거는 다소 저는 사후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풀기보다는 문제를 내가 처음 풀고 처음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각각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배우는 방법보다는 어떤 단 하나의 키를 가지고 조금 버벅이고 오래 걸리더라도 일관성 있게 모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도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복잡한 상황을 내가 머릿속으로 버텨내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2등급이 결국에 1등급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잡함을 견디는 정도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풀고 계산할 때 이 복잡함을 한 80 정도밖에 못 버팁니다. 근데 이 1등급이나 만점으로 가면요. 이 복잡함이나 스탯을 한 100에서 120까지는 안고 버틸 수가 있다고요. 결국에 이 복잡함을 버틸 수 있냐 없냐가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수열 단원에서도 그런 거를 기를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한번 첫 번째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개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결국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는 정추적과 역추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열이라는 거는요. 진짜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야. 응?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 항부터 해서 마지막 항까지 어떤 문제에서 제시한 마지막 항까지 있다고 할 때 정추적이라는 거는요. 앞에서부터 너를 추론해 나가는 거고요. 역추적이라는 거는요. 뒤에서부터 너를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쉽다 보니까 다 정추적만 이용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 역추적의 방법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귀여운 친구들이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선생님, 언제 정추적을 쓰고 언제 역추적을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진짜 귀여운 소리라는 거를 제가 뒤에 설명하면서 증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정추적과 역추적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풀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풀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암산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할 때보다 이 매 순간순간에 좀 딱 집중을 해서 절대 계산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의 흐름이 길고 문제 호흡이 길다 보니까
이 막판으로 갈수록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계산은, 자, 요거 한번 명심합시다. 항상 요런 거 풀 때 계산은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계산은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해주자라는 거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는 좀 웬만큼 잘하는 친구들도 시간을 갖다가 좀 충분히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못해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한 문제당 충분히 투자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쓴다고 해서 절대 가슴 졸이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정추적이랑 역추적이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상황에 맞게 뭐가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내가 쓰면 되는 거거든. 자, 먼저 정추적을 쓰는 예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정추적을 내가 써야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왜? 이렇게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자, 지금은 첫 번째 항을 줬고 7번째 항을 물어봤죠. 그러면 결국에 수의 배열이 첫 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있는 건데, 너는 지금 첫 번째 항에 대해서 정보를 줬으니까 당연하게도 너에서부터 조건을 끌고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정추적으로 푸니까 나도 그렇게 풀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푸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다음에 나도 그거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런 거 풀 때 또 팁을 하나 주자면요. 자, 결국에 정추적하는 과정에서 요 노가다를 갖다가 계속하게 될 텐데, 요런 조건들을 갖다가 나만의 문장으로 만드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잘 봐봐. 이게 뭔 소리냐면은, AN이 짝수일 때는 1을 빼주자. 응? 그리고 AN이 홀수일 때는 그 AN에다가 너의 항을 갖다가 더해준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의식하고 가보자. 자, A1이 2야. 너 짝수네. 그럼 다음 항은, 자, 짝수일 때는 1을 빼줘요. 홀수일 때는 그 값에다가 항을 더해줘요. 홀수일 때는 그 값에다가 항을 더해줘요. 짝수일 때는 1을 빼줘요. 홀수일 때는 값에다가 항을 더해줘요. 짝수일 때는 1을 빼줘요. 하면은 전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솔솔솔솔솔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런 꿀팁 같은 거 알려줬는데 안 쓰는 사람 바보입니다, 바보. 자, 이게 되게 정추적에 대한 가벼운 예시 중에 하나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야?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당연하게도 앞에서부터 추론을 해 나가자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규칙이 잘 주어져 있어요. 이런 거 암산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 자, A2 구해봅시다. 자, 너가 정수니까 A2는 A1을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럼 너는 뭐야? 5 빼기 10분의 10이니까 4가 될 거예요. 그죠? 자, A3은요. 너가 여전히 정수니까 5-4분의 10이니까 2분의 5로 약분해줘서 2분의 5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너가 정수가 아니네. 그럼 다음 항 같은 경우에는 요 두 번째 식을 이용해야 될 거고요. 너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3을 갖다 더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너가 또 정수니까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10 나오겠네요. 어이구, 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이 10이었는데 다섯 번째 항도 10이 됐네. 결국에 너는 어떤 정추적에다가 규칙성이 같이 포함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너는 이렇게 1과 5, 항이 4개만큼 차이가 날 때 규칙성이 있으니까 A9 역시도 10이 될 거고요. 결국 여기서 A12 같은 경우에는 자, 항이 4만큼 차이 나도 되는 거지. 그럼 너는 A8과 같고 A4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해서 8 된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요 친구를 봅시다. 자, 이게 자연스럽게 역추적을 써야겠다라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래. 그리고 A의 n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요.
A6은 2를 만족시키는 모든 A1의 값의 합은 물어봤어요. 자, 한번 너를 설령 정추적으로 간다고 해보자. 그럼 일단 A1을 내가 A로 잡아봐. 그럼 A2를 구하는 과정에서 2가 A1에 n에다가 지금 1 넣었다 해보자. 그럼 2가 A1의 약수인 경우, 2가 A1의 약수가 아닌 경우,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잡았는데 뭐 너가 2랑 약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배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너무 당연하게도 정추적을 하기에 상황이 너무 복잡스럽다 라는 게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추적을 갖다가 행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역추적을 행할 때 팁 하나 줄게요. 자, 결국에 역추적이라는 거는요, 역추적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a의 n 플러스 1과 관련된 항으로부터 an을 구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역추적을 할 때는 식을 새로 정리해보는 습관이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a의 n 플러스 1이 n분의 an이죠. 그럼 너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요 케이스는 너가 되니까 n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이 an 된다. 결국에 우리가 역추적을 할 때는 그 항수가 큰 걸로부터 더 작은 걸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고요. 요 아래 케이스도 너랑 같다 해서 3분의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an이 된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조금 어려울 거야. 결국에 n에다가 5를 넣을 건데요. 자, 5가 a5의 약수냐 약수가 아니냐, 요것도 조금 힘들죠. 여기서도 꿀팁 하나 또 드릴게요. 이거 조건을 너무 많이 주는데, 자, 지금 알려주는 요거는 정추적이나 역추적이나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바로 뭐냐면요, 자, 선 결과 그리고 후 체크.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일단은 값을 갖다가 구해보고 조건을 갖다가 선 결과 후 조건이라 볼까요? 이게 좀 더 직관적이겠네요. 일단 결과를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n에다가 5 넣었을 때 뭐 5가 a5의 약수냐 약수가 아니냐, 이게 좀 불편하잖아. 그럼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얘네 둘식을 이용해서 a5를 다 구해보는 거야. 자, 먼저 여기다가 n에다가 5를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a5는요 5 곱하기 a6 돼서 몇이 돼? 10 되겠죠? 그럼 한번 여기다가 n에다 5 넣어서 체크해보는 거야. 5가 a5의 약수가 맞죠? 그럼 너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이때도 한번 해보자. n에다가 5 넣어보자. 그러면은 3분의 1이 a5가 되는데요. 너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항이 자연수래. 그러면은 지금 요것도 요거는 사실 만족을 하긴 하죠. 근데 모든 항의 자연수란 조건에 어긋나니까 너는 안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역추적 해보니까 a5가 10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해냈어요. 그죠? 자, 그럼 결국에 A5가 10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A1까지 좀 도달해 볼 건데요. 여기서 수열을 갖다가 그 세아리는 방법도 좀 사람마다 자유가 다른데,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가로로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 그냥 A5가 10이라고 쓰고요. 여기서 뭐 A4가 지금 했던 것처럼 너가 될지 뭐 구하면서 요런 식으로 가로로 갖다가 항을 갖다가 쓰면서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세로로다가 너를 풀어내는 스타일이라서 세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 풀 때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우리 수학 모의고사 풀 때 요런 껍데기 있죠, 껍데기. 이 그 문제가 적혀 있지 않고 뭐 필적 확인란 쓰는 요 껍데기가 진짜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 껍데기를 갖다 연습장으로 진짜 많이 이용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요런 수열의 귀납적 정의 어려운 거 해봤자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거 풀 때 이 껍데기를 펼쳐서 널찍한 공간에다가 팍팍팍팍팍 써서 실수도 줄이고
공간도 마음껏 이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저는 세로를 좀 이용하는 형태고요. 일단 AO가 10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가지를 갖다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A4도 구해볼 건데 지금 했던 것처럼 선 결과 후 조건 요 방식으로 A4들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좀 그림이 더러워지니까 세부적인 계산을 좀 딴 데서 하거나 아니면은 암산을 통해서 A4에 대한 건덕지를 구해봐야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n에다가 4 되면은 4 곱하기 A5가 A4가 돼요. 그럼 A4가 먼저 40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요것도 여기에 조건에 들어간지 써보면은 4가 A4의 약수 맞죠? 그리고 요 아래 케이스도 보면은 이때는 A4가 3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4 넣어보면은 4가 너의 약수가 아니죠? 그리고 요런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 구조면은 사실 n 곱하기 너가 an이면은 요 위의 케이스는 사실 요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때 또 가보자. 이때도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하나씩 해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일 때는 120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일 때는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13 나오겠네요. 요 값들 둘 다 여기다가 n에다가 3 넣어서 체크해 보시면은 문제 없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때도 A3들 구해 보시면은 9가 나오거나 또는 요 케이스에서는 해가 안 나오겠네요. 그럼 그런 거는 제외할게요.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요. 여기서 또 좀 더 가보도록 합시다. 자, 너도 한번 가볼 건데 요 120에서 너를 적용하면은 이게 240이 되고요. 요 아래 케이스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3분의 119가 안 돼서 안 되겠네요. 자, 요 때는요. A2가 26 되고요. 요 아래 케이스로 적용하면은 뭐가 돼? 4가 되겠죠? 맞나요? 요 아래 케이스에다 적용하면은 3분의 13 빼기 1이니까 4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자, 얘는 이거를 조건한다는 거 저거를 만족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n에다 2 넣으면은 2가 얘의 약수기 때문에 부적절한 케이스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탈락이에요. 자, 이때도 해보면은 A2가 될 수 있는 게 18 하나 나오고요. 요 케이스에서는 안 되네요. 18밖에 안 나오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다 구해보시면은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A1은 이때도 240이야. 왜냐면은 n에다가 a의 n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것밖에 안 나오고 요 아래 케이스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겠네요. 이때도 해보시면은 A1이 52밖에 안 나올 거고요. 이때도 해보시면은 A1이 52 된다. 바보야. 값들이 똑같이 나와야겠죠? 이때도 결국에 너네 셋이 이럴 때 A1도 얌전히 이렇게 나올 거고요. 세 케이스 모두 요 아래를 적용시켰을 때 자연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너를 갖다가 싹 다 더해 주시면은 자, 항상 요런 거 풀 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계산 안 틀리게 조심하자고 했어요. 44 더하기 너니까 284를 갖다가 우리가 정답으로 찍어볼 수가 있겠죠.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요런 문제들이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욱 우리가 계산을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것도 우리가 조금 한번 주목을 해볼 건데요. 자, 뭐를 갖다가 써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문제 조건을 읽다 보니까 판단이 돼야 돼. 자, 첫째 항이 자연수래. 이거 일단은 별표 하나 치고 말씀을 드릴게. 자,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이 나머지 항도 자연수다? 이거는 결국에 틀린 명제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첫째 항이 자연수다 라는 거랑 나머지가 자연수라는 거는 일단 별개로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식의 구성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요 식의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요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첫째 항이 자연수고 그 다음 항이 결국에 요런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거야. 아,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자연수일 때 나머지 항도 자연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항도 모두 양수가 되겠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도 이렇게 조건이랑 식을 줬고요. A4 더하기 A5가 5라고 줬어요. 자, 결국에는 요 조건이 셉니까? 요 조건이 셉니까? 너가 훨씬 세죠? 그럼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너에 대한 조건이 더 많기 때문에 너에서부터 A1을 알아내는 역추적의 방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요런 거를 생각을 해 주실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 수열에 대한 식이 결국에 이웃한 항들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고요. 너가 지금 마찬가지로 이웃한 항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식 두 개, 문자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먼저 A4를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를 갖다가 먼저 구하고 조건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자, 결국에 A5가요 3분의 1 A4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3분의 A4 제곱 더하기 5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요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여기다 넣어봐봐. 그럼 3분의 4 A4가 5가 돼야 되고요. 이때 A4는 4분의 15가 돼야 되는데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요걸 따라가야 돼요. 그럼 지금 A4가 3의 배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 경우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후에 조건을 체크함으로써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너를 갖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A4 더하기 3분의 A4 제곱 더하기 5가 5인데요. 3씩 곱해볼게요. 그럼 3A4 더하기 A4 제곱 더하기 5가 15가 되고요. 왼쪽으로 모두 몰고 오시면은 보나마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고 A4가 마이너스 5 또는 2가 나오는데 지금 요 첫째 항의 시작과 요 식들의 구성으로 봤을 때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어서 A4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은 A4가 반드시 2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냈어요. 그것도 그리고 요 조건 체크하는지 보긴 해야겠죠. 근데 저도 모르게 이번에 안 본 게 사실 여기서 A4가 안 나오면은 문제가 안 풀리니까. 자, 그럼 A4가 2고요. 여기서부터 또 아까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3이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좀 식을 정리할까? 아니다. 그냥 암산으로 해볼게요. 자, 요 관계에 의해서 A3 구해보시면은 이때 A3은 6 나올 거고요. 요 아래 케이스를 만족한다 하면은 너가 된다가 되는 거니까 1 나오겠죠? 원래 뿔만 1 나오는데 음수는 될 수 없으니까 1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두 케이스 각각 모두 요 조건 만족하니까 흐뭇하게 다음 케이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A2를 구해보시면은 자, 요거 적용시켜보시면은 18 나올 거고요. 아래 거 적용시켜보시면은 이때는 A2 제곱 더하기 5가 18 돼야 되는데 그럼 A2 제곱이 13이 돼야 되죠? 그럼 루트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첫째 항이 자연수고 요런 흐름을 갖다 계속 탄다고 했을 때 절대 루트가 나올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A2도 결국에 여기서 하나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너가 이럴 때는 A2가 3 그리고 요 아래 거 적용해보면은 저 아래 것도 케이스에서 되는 항이 안 나오겠네요. 요렇게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너에서도 A1을 갖다가 구해보시면은 자, 54 또는 여기다 적용시켜 보시면은 A1 제곱 더하기 5가 54고 5씩 까주시면은 49가 돼서 A1이 7 나온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요 구한 두 개가 각각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자, 이때도 A1 두 개 구해보자. 자, 하나는 9 나오고요. 이때도 조건 만족하고 자, 또 하나는 여기다 적용시켜 보시면은 A1 제곱 더하기 5가 9가 돼야 되니까 A1은 2가 돼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도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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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계산 집중해서 실수 안 하게 해주시면은 정답을 올바르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 언제 정추적을 쓰고 언제 역추적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잡히나요? 이게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때는 이걸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느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사실 정추적과 역추적이 섞인 거야. 얘는 정추적이랑 역추적이 좀 섞인 거예요. 자, 봐봐. 얘도 첫 장이 자연수래. 아까 뭐라 그랬어? 첫 장이 자연수인 거랑 그 나머지 항이 자연수인 거는 별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항의 구조를 보니까 홀수일 때는 1 더하고요. 짝수일 때는 2로 나눠준대. 그러면은 어떤 자연수들에 대해서 이런 규칙을 적용시켰을 때 나머지 항들도 모두 자연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첫 장이 자연수고 나머지도 자연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괜찮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뭐 홀수일 때는 1만큼 더하고 짝수일 때는 원래 2분의 1을 때린데, 그리고 지금 조건을 애초에 준 게 A2 더하기 A4가 40이라고 줬죠? 그럼 너는 일단은 요거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A1을 갖다가 그 후에 구해봐야겠죠?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정추적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A2를 구하고 나서 A1을 구하는 과정은 또 역추적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요 2023년 9월에는 이 정추적과 역추적을 좀 섞어봐라 라는 문제를 냈고요. 이 이후에 되게 요런 걸 갖다 복합적으로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A2를 갖다가 먼저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A3는 결국에 뭐야? K 더하기 1 나오거나 2분의 1 K가 나오겠죠? 그리고 너네 둘에 대해서도 각각의 조건을 갖다 적용시켜서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건과 케이스가 항상 그 2의 거듭 제곱꼴로 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추적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고 가는 경우에는 자, 정추적에서 조건 물고 가기라고 할게요. 조건을 물고 가는 경우에 우리가 홀수냐 짝수냐 요 이론, 그리고 양수냐 음수냐 요 사실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케이스를 좀 제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명심해야 돼요. 요즘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이 조건을 갖다가 물고 갈 때는 그 조건들의 연이은 작용에 있어서 홀수 짝수냐 양수 음수냐 요 사실들로 우리가 케이스를 갖다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정추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조건을 갖다가 물고 가는 경우에는 요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추적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수정할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너가 요렇게 됐다는 거는 지금 이 K가 홀수인 거지. 그지? 자, 요 케이스에서는 K가 홀수일 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 아래 케이스는 K가 짝수인 거야. 근데 너가 홀수면은 너는 뭐야? 너는 너무 당연하게 짝수가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는 못 갈 거고 무조건 이렇게만 가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너 같은 경우는 짝수를 2로 나눈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짝수를 갖다가 2로 나눴을 때 홀수도 되고 짝수도 되고 다 가능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 같은 거를 2로 나누면은 이렇게 또 짝수가 나오지만 6을 2로 나눠주면은 홀수가 나오거든요. 결국에 2로 나눴을 때 홀수냐 짝수냐 라는 거는 원래 그 짝수가 2의 거듭 제곱을 몇 개 가지고 있냐, 뭐 요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둘게요.
아무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지금 요 맨 오른쪽에 써지는 친구는 A4의 후보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A2가 너고 A4가 너일 때, A2가 너고 A4가 너일 때, 그 다음 너일 때, 이렇게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결과를 갖다가 이용을 해보고 내가 세웠던 요 틀에 대한 조건이 더 맞는지 조건을 갖다가 후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라고 해볼게요. 자, 1번 케이스는 K 더하기 2분의 1에 K 더하기 1이 40이 돼야 되고요. 요거 해보시면은 K가 자연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2번은 2분의 3K 더하기 1이 40이고요. 너 1씩 까주시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 계산하시면은 K가 26 나와요. 그러면은 요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봐봐. 지금 너는요, 여기서 요 흐름을 갖다가 타고 간 거죠? 그럼 K에다가 26을 진짜 넣어봐서, 이 식들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조건들이 적절하게 적용되는지 보는 거야. 그럼 처음에 너가 26이고 짝수니까 2로 나눠줘. 그럼 너가 13이 되고 걔가 홀수니까 10로 가는 거 모두 적절하죠? 이런 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뭐냐? 4분의 5K가 40이 되고요. 너는 잽싸게 암산해 보시면은 K가 32가 나올 거예요. 자, 이때는 결국에 요 흐름을 타고 간 거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용하시면은 뭐야? 다 만족하네, 조건 다 만족하네 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A2가 될 수 있는 값이 26 또는 32가 된 거고요. 이번에는 살짝 역추적 느낌 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2가 26일 때 A1이 될 수 있는 거는 25 또는 52가 될 거고요. A2가 32일 때 A1은 31 또는 64가 되겠죠? 그럼 너를 갖다가 싹 다 더해 주시면은 정답 100 어딨냐? 172로서 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풀어보진 않을 거고, 뭐라고 하냐? 고정 댓글에다가 해설 강의 혹은 더보기 쪽에다가 해설 강의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얘도 결국에는 정추적과 역추적을 동시에 사용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그 마음으로서의 이해가 돼야 돼. 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반부에 대한 조건과 나중부에 대한 조건이 모두 주어졌죠. 그러면은 사실 요 힌트들이 결국에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둘 다 같이 써봐. 요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자, 방금 했던 그 문제가 뭐야? 2023년 9월이야. 근데 너 뭐야? 2024년 6월이야.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결국에 내가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했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여주기 전에 애들이 요거를 좀 아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한테 워밍업을 시켜준다고요. 자, 먼저 뭐야? 자동차가 뭔지 슬쩍 알려주고요. 자동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을 추가한 거를 보여주고, 근데 여기서 내비게이션은 뭐 그거 이따 해봅시다. 뭐 후방 카메라 같은 것도 달려있는,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알려주고 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훨씬 더 처음부터 우리를 잘 괴롭힐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니까 일단은 이 작년 9월에서 얘들아 정추적이랑 역추적이랑 섞어서도 문제 풀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요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요거는 해설 강의 아래다가 써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 정추적과 역추적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소프트한 문제들, 좀 더 일반적인 문제들은 모두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구조나 규칙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런 문제 풀 때도 기본적으로 정추적과 역추적은 자연스럽게 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너도 첫 번째 항을 줬다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 줬으니까 바로 쭉쭉쭉 구해야지 하면은 왕바보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눈물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이 구조를 보는 거야.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를 구하라는데 얘네 셋을 보니까 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여기다가 n에다가 4씩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너는 2a4 더하기 1이고요. 너는 마이너스 a4 더하기 2고요. 너는 a4 더하기 1이죠? 그럼 셋을 갖다가 결국에 더해주시면은 2a4 더하기 4가 돼서 결국에 자연스럽게 a4가 궁금해야 돼. 그럼 a4가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 a4는 a1 더하기 1이니까 2네. 그럼 너는 8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자, 여기서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바보입니다. 선생님, 너는 첫 번째 항 줬는데 왜 아까랑 다르게 살짝 역추적스럽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까 거랑 얘랑 지금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항에 대한 힌트를 줬을 때 정추적을 쓰기 좋은 게 일반적으로 맞고, 뒤쪽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역추적을 쓰는 게 더 편한 게 맞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고요. 항상 그 정추적과 역추적을 쓰는 그 근본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더 편한지 요 고민이 1차적으로 우선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런 것도 문제 보면은 뭐 이렇게 조건을 줬고요. 너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것도 발문 자체가 자 진짜 100번 시키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적당히 좀 나열을 해보면서 구조 속에서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가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후적인 풀이를 아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도 일단 우선적으로는 일관성 있게 내가 원래 문제를 풀던 것처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결국에 반드시 훌륭한 풀이, 좀 더 그 S급 풀이를 구사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내기보다는 어떻게든 문제는 풀 수 있게 준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요런 조건 줬으니까 역추적을 사용할 수 있겠죠? 역추적을 사용해서 최대한 좀 낑낑대면서 일관성 있게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사후적인 풀이가 또 존재할 거예요. 뭐 얘를 갖다가 어떤 함수를 갖다가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 저도 물론 그런 거 구사할 줄 알고 솔직히 저 정도 되면은 요런 문제 봤을 때 그런 거 바로 잘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떠올릴 자신 있으세요? 무조건 떠올릴 수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는 물론 웬만하면은 요런 거 보고 나서 그렇게 풀었을 것 같긴 한데, 항상 그 직관에 대해서는 내가 그 직관을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고 바보처럼 푸는 연습도 꼭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요거 같은 경우도 해설 강의 제가 좀 바보처럼 푼 거 있는데 하나 놓을 테니까 한번 연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걸 갖다 좀 사후적으로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는 어딜 가든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활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요것도 되게 특징적인 문제인데요. 얘는 일반적인 정추적, 역추적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얘는 진짜로 그 구조에서 오는 규칙성을 파악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고, 요것도 2022년 6월에 한번 콕 찔렀다가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다 해서 좀 도망갔던 바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나 요런 게 한번 문제로 나왔다는 거는 그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야.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 열심히 혼자 낑낑 대보시고 직관을 좀 최대한 얻으면서 구조를 느끼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시고, 그것도 잘 안되면은 이거 역시도 제가 해설 강의 아래다가 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수열의 귀납작 정의 이렇게 한번 다 맞춰봤고요.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는 우선적으로는 최소한의 도구를 이용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복잡한 상황을 여러분이 안을 수 있는 피지컬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복잡함을 갖다가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피지컬을 기르고 그때부터 좀 여러 가지를 연습해 보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따지면은 저글링에서 공 3개를
열심히 굴리는데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일단 이게 완벽하게 좀 편해져야 저글링 하면서 뭐 전화도 받고 저글링 하는 공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이거를 완벽하게 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